작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현대 스킬입니다. 자, 풍자적이며 비유 우화적이었는데 이 풍자의 기법은 많이는 안 드러나요 지금. 그래서 어떤 여기 뒤에 허리띠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나중에 작아지고 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뭐 내다 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은연중에 지금 깔려 있는 이 풍자 이런 것도 좀 보이긴 하는데, 자, 여기 우화 또 한 번 나왔네요. 우화라는 것은 뭐 동물이나 식물, 사물들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걸 주인공으로 내세워 가지고 결국 어떤 대상에 대해서 풍자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교훈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화적 기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보시면 주인을 위해 일하는 이 허리띠나 구두, 이 지갑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세 개의 사문이 나왔죠? 자, 작품 제목 피역, 가죽이니까 가죽으로 만든 자, 허리띠와 구두와 지갑. 이걸 삼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특징은 자, 여기는 가죽 생활 소품 세 가지를 의인화시켜 여기 서술했다는 것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3인칭 관찰자 시점. 자, 이걸 지금 활용했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먼저 허리띠입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허리띠 자체를 지금 사람처럼 의인화시켜 표현했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지금 허리띠를 메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허리띠가 지금 사람 주체가 돼갖고 메어지는 거 이렇게 하는 건데 의인화시켰단 말이야. 자, 일을 할 때면 자, 그러면 거꾸로 허리띠가 일을 한다는 건 뭐야? 사람의 허리에 차여진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차여지면 제 꼬리를 물고 있어야 돼요. 허리띠에 여러분 바클이라고 하나요? 여기다 고리에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입이라고 해야 아래턱뿐이지만 자, 이 허리에다가 이제 허리띠에다 이제 고리를 이렇게 거는 것을 아래턱밖에 없다고 표현했고요. 가느다란 혀 하나와 턱을 의지하여 제 꼬리를 잘도 물고 있답니다. 종일 하루 종일 지금 자, 주인이니까 누가 되는 거야? 인간이 되겠죠? 자, 인간의 허리를 껴안고 숨 죽인 채 지내야 됩니다. 자, 왜 숨을 죽이고 있을까요? 배가 이렇게 불룩 나온. 만약에 이거 밥 같은 거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 바클이 이게 풀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어쩌다 주인이 배에 힘이라도 주게 되면 턱이 빠질까 걱정을 해야 되고요. 자, 실제 녀석의 친구 중에는 자, 녀석이 누구야? 허리띠죠? 자, 허리띠 중에는 가끔씩 금속재 목이 떨어진 녀석도 있대요. 그 주인이 그 복부 비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클이 뜯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다행히도 솜씨 좋은 수선공이 다시 끼워주지만 다시 수선을 해줍니다. 매일 이런 상태로 지내야 하니 긴장의 연속이에요. 특히 주인이 허물없는 친구에게 자, 오찬. 자, 이게 밥이라도 지금 같이 먹기려고 여기 불을 초대된 날은 더욱 힘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 날은 물고 있던 꼬리를 놓게 하여 잠시나마 녀석을 자유롭게 할 때도 있지만 아주 드문 일이야. 친한 친구끼리 인간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밥을 한 끼 같이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허리띠를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편안하게 지금 식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 그럴 땐 괜찮아. 그런데 긴장을 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언제 이게 틀어질지 모르니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친구 중에는 별난 녀석도 있대요. 그의 주인이 모임의 뒤풀이 같은 곳에서 취하기라도 하면, 술에 취하기도 하면 허리를 꼭 껴안고 있어야 할 녀석의 머리를 잡고는 꼬리까지 빼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가지를 잡은 채 배를 훑어 내리면서 익살스럽게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배암이야, 배야. 뱀. 그 뱀장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 허리띠를 가지고. 자, 애들은 가. 어른들은 보짝보짝, 바짝바짝 다가와. 자, 취중 사람들의 배꼽이 빠질까 걱정입니다. 뱀이 무엇이기에 저리 재미있을까? 요즘 녀석에게도 고민이 하나 생겼대요. 바로 이 허리띠에게도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인의 허리가 점점 굵어지고 있어요. 자, 지난해 이미 사용하는 구명이 한 칸 더 뒤로 밀려났어요. 자, 점점점 허리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허리가 굵어질수록 녀석은 입으로 꼬리를 잡기가 더욱 힘듭니다. 자, 이제 꼬리에 구멍이 2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구멍까지 턱이 닿을 수 있으면 녀석도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크고 잘생긴 흰참 녀석이니까 새로운 허리띠를 장만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쓸모가 없으니까 내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걸 은연중에 지금 풍자합니다. 자, 또 시장에 가면 얼룩무늬 악어 가죽이나 부드러운 양 가죽까지 갖가지 색깔과 그다음 모양을 한 예쁜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는 것도 서러운데 그들에게 밀려날 것을 생각하면 앞날이 서글퍼집니다. 자, 한자성어 토사구팽 무슨 뜻이죠? 자, 토끼 사냥이 끝났어요. 토끼가 죽으면 자, 구자는 무슨 구자? 개구자입니다. 자, 팽자는 삶아 먹다 할 때 쓰는 팽자입니다. 자, 사냥개는 왜 필요한 거예요? 토끼 사냥할 때는 필요해요. 근데 토끼를 다 잡고 났어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얘를 지금 삶아 먹어요. 잡아 먹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바로 이런 세태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풍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쓸모 있을 때는 쓰다가 자, 쓸모가 없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새로운 허리띠로 교체를 해버린단 말이야. 자, 구두 갑니다. 이 녀석들은 쌍둥이입니다. 아시겠죠? 신발 한 짝 신는 사람 없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나란하게 신어야 될 거 아니야. 얼굴이 같고 색깔도 같다곤 하지만 두 녀석을 짝지어 놓으면 자, 좌우는 대칭이 돼요. 옛날 어릴 때 보면 그런 사람도 있죠. 어린 아이들 일부러 신발 거꾸로 신는 게 되게 편한지 왼쪽 오른쪽 꺾어 신는 그건 몰라서 신는 거고 보통은 오른쪽 왼발을 하고 오른쪽 저기를 똑같이 어떻게 따로따로 신어야지 이게 좀 맞을 거야. 쌍둥이 녀석들은 언제나 함께 지냅니다. 자, 주인이 외출할 때 한 녀석만 데리고 가는 법은 없으니까. 자, 이때 쌍둥이 녀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의 발을 감싸고 지냅니다. 게다가 100근이 넘는 주인, 60kg 이상은 다 되죠, 보통? 자, 이때 이 주인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어디든지 해집고 다녀야 돼요. 아무리 몸이 고달파도 제 의지대로 그만둘 수 없는 자, 타고난 운명을 타고났대. 숙명. 자,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 살다가 청소차에 실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다 해도 한 방울의 눈물마저 흘리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불쌍하게 생각해주는 이가 없으니까. 자, 이것도 자, 평생 동안을 고달프게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세태를 풍자한 부분. 자, 풍자적인 거 맞네요. 자, 주인이 무슨 행사장이라도 가는 날은 덩달아 신이 납니다. 자, 때 빼고 광을 낸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가면 뭐 하는 군화에다가 이제 열심히 이제 구두약 발라가지고 이제 광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구두 신으면 이제 거기 광을 내는 것처럼 자, 신수가 흔하고 콧등이 주인의 대머리처럼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자, 모모처럼 자, 지길법 보이네요. 잘 나가는 신참 녀석에게도 꿀리지 않습니다. 왜? 이때만큼은 반짝반짝하게 어떻게 광이 나 있기 때문에 자, 새 구두한테 꿀릴 일이 없어요. 녀석들은 비 오는 날을 싫어합니다. 거리에 낙엽이라도 뒹구는 날 비라도 내리면 지푸라기에 매단 해삼처럼 온몸이 다 풀어집니다. 구두에 습기가 이렇게 머금어가지고 이게 눅눅해지는 거죠. 자, 진흙탕 길도 지금 싫고요. 자, 덧 씌우기 한 그 여름날의 아스팔트 길. 자, 이런 이 포장 도로 있죠. 아스팔트 길도 결국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갖고 더욱 싫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고달픈 날만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자, 주인이 점심 식사 약속에 녀석들을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자, 현관에 녀석들을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종업원들이 녀석들만의 자리를 옮겨서 신발장에 이렇게 넣어주겠죠. 자, 어느 날 녀석들은 그곳에서 일생 동안 가슴에 묻어둔 자, 비밀 하나를 얻었대요. 자, 어떤 거냐? 뺨에 닿는 순간 뭐라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낍니다. 어느 땐가 강아지 꼬리를 밟았을 때 그 놀라운 기분이라고나 할까? 게다가 부드럽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이 구두의 주인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겠죠? 자, 그런데 그 옆에 자, 누구를 만나러 온 거야, 이 주인이? 또 아가씨를 만나러 왔나 봐. 아가씨가 식사를 하나 봐요. 자, 그때 아가씨가 신은 구두는 어때요, 좀? 예쁜 구두면서 여자의 구두, 부드럽고 달콤한 냄새까지 난다고 합니다. 다 그렇진 않겠죠? 발냄새 나는 구두도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자, 바로 여기에서 뭘 느끼는 거야, 이제? 자기 어떤 뭔가 되게 지금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야, 지금. 설렘을 느끼는 거야. 자, 그동안 주인 댁 딸까지도 싫어하는 그 냄새를 잘도 참아왔어요. 주인의 그 발냄새를 참아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녀석도 처음에는 발냄새가 싫었지만, 이제는, 운명이거니, 아까 이걸 숙명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오히려 구수한 천국적 냄새쯤으로 여기고 살아요. 그냥 아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고 사네요, 숙명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야. 같은 처지이면서 어찌 이처럼 향기로울 수가 있을까? 누구의 구두가?
바로 아가씨의 구두가. 자, 녀석들의 옆에 다소 곳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 아가씨로부터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향기가 스며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아가씨가 아니라 아가씨의 구두가 되겠죠? 자, 이 아가씨의 구두가, 자, 구두로부터, 자, 여기서 향긋한,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향기가 스며 나오는데요. 게다가 잘록한 허리하며 쭉 뻗은 각선미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구두가 되게 좀 예쁘장스럽다 이렇게 하는 거네.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여성의 구두가 있을까? 자, 그럼 향기는 그들만의 작은 공간 전체로 퍼집니다. 바로 신발장으로 퍼지고, 녀석들은 아가씨와 함께 지냈던 그 짧은 시간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대요. 자, 그 일이 있었던 뒤부터 녀석들은 비밀의 씨앗을 마음 밭에 심은 채 살아갑니다. 어떻게? 또 다시 한번, 자, 주인이 다시 그 식당으로 가서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자, 비밀의 씨앗이라고 표현했네요, 지금. 자, 마지막이 지갑입니다. 자, 가장 깊은 곳에 얌전히 숨어 있어요. 늘 보통 지갑 같은 경우를 겉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많이 없고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죠. 속주머니에다가. 이때 언제나 주인의 심장 소리를 가장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이 든다. 딱히 무슨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할 수는 있대요. 주인의 얼굴에 찍힌 주민등록증이 들어있고, 자, 신용카드가 한 장 들어있고, 자, 더 중요한 거, 자, 이곳에는 바로 뭐가? 사진이 한 장 들어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나중에, 자,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어떤 사진인데, 그리고 이름을 적은 몇 장의 종이 조각, 바로 명함도 거기 들어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 몇 개나 들어있나요? 주민등록증은 들어있을 테고. 너 받았나, 주민등록증? 지갑은 있어? 지갑도 없어요? 아, 참. 자, 더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종이에요. 아, 여기 돈도 들어있겠죠, 진짜. 그쵸? 그 주인은 그 종이를 먹을 것으로 바꿉니다. 자, 지폐를 내고 이제 물건을 구입하겠죠? 꼭 있어야 할 것들을 품고 있다 보니 녀석은 주인의 총애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지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지갑이 될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대요. 자, 그때란 언제? 아, 주인과 한번 헤어진 적이 있대요. 그게 언제요? 바로 주인이 지갑을 어떻게 한 걸까요? 자, 분실을 했단 말이야, 지금. 주인과 영원히 이별할 줄을 알았어. 자, 그런데 주인은 녀석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이는 명예롭게 살다 그 명예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해. 자,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지만 세월이 가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대요. 그래서 녀석은, 자,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아, 주인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영원히 함께하겠다. 자, 주인과의 어떤 의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단 말이야. 그 당시 주인은 만원 전철에서, 자, 인원이 너무 많은 전철에서 시달리고 있었대요. 그때 문득 누군가의 주인의 어깨를 툭 쳐서 주인이 넘어질 뻔했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자, 도둑이야, 바로 이 소매치기를 만났네요. 툭 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갑만 쓱 빼간단 말이야, 지금. 자, 주인의 손이 문득 가슴으로 갔습니다. 이쪽 저쪽 주머니를 눌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소매치기 당했네요. 속주머니가 예리한 칼에 찢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소매치기들 면도칼로 싹 도려내고, 그리고 거기서 그 지갑만 쏙 꺼내간다고 그래요. 그 여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가방 있죠? 가죽 가방 같은 거로 이렇게 면도칼로 치고 지갑만 쏙 빼가고. 자, 주인은 마음속으로 빌었겠지. 자, 사진만이라도 돌려줬으면. 바로 이 사진 때문에. 돈보다 주인은 이 사진, 한 장짜리 사진. 며칠 후 녀석을 찾았다는 연락에 주인이 파출소로 달려갑니다. 눈물겨운 상봉입니다. 그때까지도 녀석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꼭 껴안고 있었대요. 지갑 안에는 돈은 없었겠죠? 소매치기 어떻게 다 빼갔을 테고. 이 지갑만 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사진이 한 장 들어있네. 바로 누구의 사진? 아,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 이걸 주인은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걸 잊지 못해 사진을 품고 다니는 주인을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겨울이면 맨손으로 어머니 무덤에 눈을 쓸어 내리는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있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수발동. 자, 피역사무입니다. 자, 나에서 세 벗의 외양 또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냐고 했는데, 자, 세 벗 중에 먼저 허리띠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뭐 입이라고 해봤자 아래턱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 꼬리를 잘도 물었다 했는데 자, 허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네요. 자, 두 번째. 혹시라도 주인의 배에 힘이라도 주게 되면 턱이 빠질까 걱정한다고 했으니까. 자, 허리띠가 갑자기 풀어질 걸 걱정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주인이 크고 잘생긴 흰참 녀석을 하나 데려올까 염려한다고 그랬는데, 자, 나이가 먹어서 주인에게 버림받는 거. 나이가 먹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버림받게 될 걸 걱정하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구두입니다. 자, 녀석들은 쌍둥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래서 좌우 대칭이라고 했는데, 자, 왼쪽 구두와 그 다음 오른쪽 구두가 대칭으로 한 쌍을 설명하고 있고, 자, 여기서 어떻게? 자, 이제 때 빼고 광을 냈다 이랬는데 구두를 닦고 윤이 반짝반짝 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지갑이네요. 자, 이것은 가장 깊은 곳에 얌전히 숨어 있고 늘 주인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자, 옷 안쪽 주머니 속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지갑을.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잃어버렸던 지금 지갑을 결국 파출소에 가서 다시 찾는 눈물겨운 상봉 나온 부분인데, 자,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 상황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자, 2-나에서 이 관습, 글쓰기 관습을 생각하는데, 자, 1950년대 이후의 수필은요, 철학적 사고나 통찰, 인생의 관조를 설득하는 경향의 사회적 수필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수필들이, 자, 여기서 인생을 성찰하고 자연에 몰입하여 심성을 서정하는, 자, 개인적 수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그 주요 경향을 지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제재가 좀 다양해지고요. 수필의 접근성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재가 다양해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장르로 확대가 되었다. 이것을 자, 여기서 제재의 다양성, 수필의 접근성 확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표현 기법도 다양해져요. 자, 그래서 또 여기 소설의 어떤 그 수필 자체가 지금 자유로운 양상이긴 하지만, 자, 여기다가 뭐 소설의 어떤 서사성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시를 삽입하거나 뭐 극적 상황을 설정하는 경우, 연극적인 요소를.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복합 구조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새롭고 다양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용이 되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피역사무도 마찬가지. 자, 여기 있는 작가는 지금 누구라고요? 사진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필가로서 글쓴이의 전문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대 수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자, 우리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지금 제재로 삼았으니까 제재가 지금 다양성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사물을 의인화하여 내용을 전개해서 자, 이 기법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잘 표현됐네요. 자, 세 가지 요소가 다 지금 갖춰졌습니다. 자, 3번에 가시면 시대에 따른 글쓰기 관습 및 독서 문화의 변화 양상을 지금 모종별로 조사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1920년대, 3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인 것 같은데요. 이때만 해도 자, 편지 쓰기가 거의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만났을 때는 분명히 편지를 썼던 세대였을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던 시대니까. 자, 그러면 이게 1935년 또 한 해 동안 조선에서 오고 간 편지가 한 6억 2,100만여 장.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이 중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당 30통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식자율, 글을 아는 사람만을 고려를 한다면 글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거의 연간 250통에 300통 정도를 쓸 정도로 그만큼 이제 편지 쓰기가 보편화됐던 시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근래는 많이 바뀌었네요. 근래 많은 사람이 결국 미디어의 어떤 거기다 서평이나 광고에 의지하여 작품이나 책을 고르는 인터넷으로 책을 사고 읽습니다. 또 불과 몇 년 전부터 급격히 확산돼 완전히 새로운 읽기 양상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책을 뭐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보는 경우, 또는 인터넷로 돼 있는 저기가 있죠. 그냥 그 책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 화면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책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에서 아래로 쭉쭉 내려오시면, 자, 가나에서 할 수 있는 글쓰기 관습이나 독서 문화인데, 자, 가에서는 1920, 30년대. 자, 이때는 결국 어떻게?
자, 신속 정확한 소통 방편으로 뭘 썼다? 편지 쓰기가 유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에서는 최근에 와서는 장소나 시간, 매체의 구애를 받지 않고 책을 사거나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전자 매체가 발달함으로써. 자, 바로 2번입니다. 자, 글쓰기 완성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점점 이런 인터넷상의 글을 읽고 쓰는 온라인 글쓰기나 독서 문화가 좀 더 보편화되겠죠. 그래서 인쇄 매체보다는 자, 이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직접 활자로 이제 어떻게 자판을 눌러갖고 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활자 중심이 아니라 자, 이미지 중심의 글쓰기가 보편화될 것 같고요. 자,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이 전자 매체가 자, 그에 맞게 이제 책을 읽어주고 독자는 내용을 듣는 방식도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 이거 나왔죠 벌써?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해요? 이거 겨우가 켜놓기만 하면 그냥 들려주는, 책을 읽어주는 이런 인터넷 저기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가 되나요? 자, 정리 마치겠습니다.